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평일의 절반 수요일도 슬슬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수요일만 지나면 시간이 참 금방 가는 것 같은데 최근 무더운 날씨와 더불어서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려 하루 확진자의 수만 2,200명이 넘었는데요. 제가 본 확진자의 수 중 가장 높은 수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줄어들진 않고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 시점, 과연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시기가 언제쯤 오게 될지 하루빨리 오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남은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마무리는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작된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계속해서 이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을 잘 지지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긍정적인 상황임에도 다시금 지난 5월의 하락 영향일까요? 다시금 하락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죠. 이러한 걱정은 개인 투자자들뿐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이죠. 주기영 대표에게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비트코인의 하방 압력을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 거래소 고래 비율이 90%를 돌파했다. 하방 압력에 주의해야 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퀀트의 CEO 주기영 대표의 경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거래소 고래 비율이 90%를 돌파했다. 이는 지난해 3월 13일 비트코인의 대폭락이 발생하기 전인 2020년 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라고 이야기를 하며 롱 포지션에 비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비트코인의 거래소 고래 비율의 경우는 거래소에 유입된 상위 10개의 트랜잭션의 상대적 크기를 비율로 환산한 지표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강세장에서는 85% 미만을 유지하며 대규모 덤핑이나 약세장 또는 페이크 강세장에서는 85% 이상을 유지한다는 게 크립토퀀트 측의 설명입니다. 보통 개인 지갑의 비트코인이 대부분 분포해 있을 경우에 중장기 홀딩을 위한 움직임, 거래소에서 고래들의 비율, 비트코인의 비율이 많다는 것은 매도를 위한 움직임으로 분석을 함으로 이렇게 분석한 것 같습니다. 현재 지난 2013년 이후에 처음으로 10일 연속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보여주며 긍정적인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 속 부정적인 소식보단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거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어디일까요? 이번 연도이죠. 2021년 1월경에 이러한 소식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 절반이 아시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아시아에서도 특히 가장 많은 거래량을 차지하는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 기조와 채굴 업체들의 대량 파산 및 해외로의 이주, 거래소 파산 등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말살 정책의 분위기가 돌고 있는 상황 속 이제는 더 이상 아시아가 1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암호화폐의 거래 패턴이 변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거래 패턴의 변화, 아시아에서 북미 및 유럽으로 이동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최근 한 블록체인 데이터의 분석 결과 올해 거래 패턴이 아시아에서 북미, 유럽으로 극적인 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업체인 카이코의 경우는 여러 요일과 시간대 중앙 집중화 거래소의 거래 활동을 분석한 결과 코인베이스, 제미니, 크라켄에서 주말 거래량과 주간 비트코인의 거래 비율이 2020년 3월에 비해 2배가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에 기반을 둔 퀀텀 헤지 펀드의 BK 코인 캐피탈의 케빈 강의 경우는 중국이 암호화폐 거래와 사업을 단속하면서 지난 12개월 동안 많은 물량이 북미로 이동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오늘은 글로벌 2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죠. 바로 코인베이스에서 2분기 실적 발표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과 더불어 2분기 실적 발표의 효과일까요? 현재 나스닥에 상정된 코인베이스의 주가는 지난 5일 전에 비해 무려 16%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고서의 내용에 과연 어떠한 내용들이 나왔을지 거래소의 실적 보고서의 경우는 시장 참여자들의 동향을 살펴볼 수 있기에 투자자분들이라면 한 번씩 이해가는 내용을 보는 것이 필수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 운용자산 상위 100대 헤지펀드 중 10개가 코인베이스의 고객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는 헤지펀드 리스트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회사의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비즈니스에 상당한 점유율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매출액은 20억 달러를 보고해 월가의 전망치를 훨씬 앞질렀다고 하는데요. 또한 상위 100개의 헤지펀드 중 10개가 거래소의 고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코인베이스의 경우는
일본은 이번 2분기 실적 보고서에 대해 시장의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분기 내내 빠른 속도로 채택이 이어졌다. 우리는 기관적 제품군과 서비스 제품군을 구축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이룬 성과에 고무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잘 보낸 시간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등 수많은 거래소들이 글로벌 제도권에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오려는 과도기적 시점, 많은 국가들의 규제에 타겟이 되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또한 힘들 텐데 그 와중에 실적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온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3분기에도 좋은 성과를 보여주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투자자들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래소들의 실적이 좋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성과와도 연관이 되는 것이기에 이러한 보고서는 나오는 대로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코인베이스에 관한 추가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과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왔는데 바로 PNC 뱅크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로써 현재 2021년 1월 기준으로 미국의 은행 1위에서 5위 모두 암호화폐 시장에 진출이 되게 되는데요. 준비해온 사진 자료를 보시게 되면 1위는 JP모건 체이스, 2위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3위는 웰스파고, 4위는 시티은행입니다. 이제 5위인 PNC뱅크가 추가가 되었는데요. 어떠한 파트너십을 맺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의 PNC은행과 파트너십 체결,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 진행 중이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미국에서 5번째로 큰 은행인 PNC은행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코인베이스 측은 지난 몇 개월 동안 일론 머스크, PNC은행, 스페이스X, 테슬라, 서드포인트, 위즈덤트리 등과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번 파트너십에 관하여서는 정확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업계 관계자의 경우는 PNC은행이 다음 분기 암호화폐 관련 서비스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월가의 은행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는 모습들을 볼 때 글로벌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의 비트코인 펀드 소식을 시작으로 현재 미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JP 모건의 경우는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PNC뱅크의 경우도 비트코인 펀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은데 아마 JP 모건의 사모펀드 형식과 비슷하게 PNC뱅크의 기관 투자자들 또는 고액 자산가들을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펀드로 연결할 수 있는 어떠한 펀드가 출시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현재 글로벌적으로 유수의 은행들이 이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돈에 관하여서는 전문가들이 왜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지 조금만 생각하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통 어떠한 새로운 섹터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될 때 가장 민감한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냄새를 맡고 투자를 하며 그 다음 개인들 그리고 가장 늦게 국가가 합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이제 글로벌 국가들의 정부들이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 어쩌면 제도가 완전히 안착되기 전이 투자하기가 가장 좋은 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을 만드는 저와 이 시장에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신 여러분들이야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게 쉽지만 여러분들 당장에 주변만 둘러봐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10명 중에 8명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글로벌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잘 잡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까지 이 시장에 대한 큰 프레임워크를 잡아가려는 시기인 만큼 부족한 점이 많은 시장임에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이에 CNBC의 한 진행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더욱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의 유명 진행자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시장은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방송 채널 CNBC의 이제 유명 진행자 짐 크레이머의 경우는 더 스트리트와의 인터뷰를 통해 암호화폐 산업이 더 많은 규제가 필요하며 규제가 없다면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현행보다 더 많은 규제가 있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같게 될 것이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그 누구도 은행처럼 되고 싶진 않겠지만 주의하지 않을 시 붕괴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규제가 필요하다 언급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최근 런던 하드포크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는데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이미 대량의 이더리움을 보유 중이다 이야기를 했네요.
현재 앞에 이제 이야기를 한 짐 크레이머의 이야기 중에 거래소가 은행이 된다는 것은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에 대해 마치 은행이 된다면 안 좋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정반대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새로운 금융 시스템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기에 현재 이러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미국의 최초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크라켄 거래소의 경우는 지난 2020년 9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은행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게 됩니다. 이를 시작으로 아반티 파이낸셜 그룹이 두 번째로 은행의 라이센스를 받게 되었고, 현재 미국의 통화금융청인 이제 OCC의 경우는 일반 은행에서의 암호화폐 커스터디 방안을 재검토하고 있는 중이죠. 추가적으로 정말 얼마 전이죠. 대략 일주일 전인 8월 3일에는 미국의 은행협회의 경우 미국의 은행들에게 암호화폐 회사의 파트너십을 권장하였습니다. 수익적인 측면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에 권장을 했다는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을 볼 때 현재 은행과 거래소 간에 보이지 않는 벽을 허물기 위한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은행 앱에서 저희 주거래 은행은 이제 농협인데 농협 앱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할 수 있으며 보관을 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떠한 변화가 이루어지게 될까요? 중앙정부는 세금에 관한 문제들을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비트코인 간의 자금 이동 시 자연스럽게 신원 확인이 가능해지겠죠. 현재 글로벌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트래블 룰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소가 될 텐데요. 이뿐 아니라 이제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대규모로 변화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은행에서 비트코인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뭐야 이거 사기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겠죠. 이는 이 시장에 엄청난 새로운 자금 유입의 시작이 되게 될 텐데, 현재 이러한 일들이 제 뇌피셜이 아닙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내용이라는 게 더 흥미로운 것이죠. 이 사진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암호화폐 커스터디 뛰어드는 은행들, 농협, 신한, 하나, 국민, 시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머지않은 시간 안에 현실화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죠. 과연 앞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금융의 시스템을 어떤 식으로 바꿔놓게 될지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시기에 현금 흐름이 있다는 것, 투자할 여유가 된다는 것이 10년 뒤에는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우리나라의 소식들이 하루에도 몇 개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오늘은 우리나라 4대 거래소 중 한 곳이라고 불리우는 빗썸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은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현재 우리나라 정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하여 조금은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며 품으려는 상황 속 빗썸에서 좋지 않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검은 돈이죠. 뒷돈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 상장 대가로 2억 2천만 원 받았다, 이렇게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었습니다. 디센터가 단독 입수한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암호화폐 프로젝트 드래곤 베인으로부터 DVC 코인의 상장의 대가로 약 6천여 개의 비트코인을 받은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고 합니다. 결정문에서는 이를 2억 2천만 원 상당으로 받다고 하는데, 재판부의 경우는 빗썸이 드래곤 베인의 상장 과정에서 금전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빗썸의 상장 유지 의무를 부과한다거나 빗썸이 상장 폐지를 할 수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체는 법원이 양측이 체결한 상장 계약서에 따라 빗썸에게 상장 폐지 결정 권한이 있다고 결정하면서도 상장을 대가로 받은 드래곤베인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도 인정한 것이라 전했다고 하는데요. 일단 6천 개 가량의 비트코인을 2억 2천만 원 상당이라고 한 것을 보면 상당히 오래전에 지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빗썸의 공지사항을 확인해 본 결과 DVC 코인이 빗썸에 상장한 날은 2020년 12월 31일이라고 합니다. 작년 말이네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당시 비트코인의 가격을 찾아본 결과 대략 2,500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였는데요. 일단 미니멈 2,500만 원으로 잡아도 비트코인 10개가 2억 5천만 원, 100개면 25억, 1000개면 250억, 여기다가 6을 곱하면 못해도 1,500억 원 정도가 되는데, 6,000개 가량의 비트코인이 2억 2천만 원 상당의 가격을 보여주려면 비트코인 하나당 약 36,000원 정도여야 됩니다. 일단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지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러한 소식에도 DVC 코인의 경우는 그 영향일까요? 이제 현재 하락이 진행 중에 있는데 상장을 위한 비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정말 사실이었다는 게 충격적입니다. 현재 이 일이 그리고 생각보다 별일이 아니라는 듯 이제 넘어가려는 것 같아서 더욱 충격적인 것 같은데요. 일단 지난 6월 당시에는 업비트 또한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상장을 대가로 2억 5천만 원 상당의 코인을 업비트 측이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는데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잊혀진 것이 사실이죠. 코인 상장에 있어서 검은 돈이 아닌 정말 암호화폐 프로젝트성과 목표 그리고 내부적인 디테일들을 보고 상장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정확한 규제와 법안들이 없기에 발생하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탈중앙화를 지향하며 나온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정부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죠. 글로벌적인 큰 프레임워크가 현재 진행 중인 모습들을 볼 때 못해도 이번 연도 안에는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는 시장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현재 미 SEC와의 장기화된 소송으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리플사이지만 그 와중에 새로운 파트너십에 관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일본의 리플사라고 할 수 있는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파트너십 기업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업이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 파트너십을 통해 어떠한 이점이 생기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 리플렛 합류 태극으로의 지급 가속화 및 확장 이렇게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었습니다. 글로벌 머니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줄여서 GM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하 GM이라고 칭하겠습니다. 일단 내용을 보자면 리플사의 경우는 국내 최대 비은행 송금 서비스 업체 중 하나인 GME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이번 파트너십은 SBI 홀딩스의 리플 합작 법인인 SBI 리플 아시아를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GME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하여 기존 리플렛 고객과 연계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로 송금 경로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번 리플렛의 제휴는 리플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고객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리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플렛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대한민국 기업으로는 지난 2019년 6월 이제 코인원 트랜스퍼를 시작으로 1년이 지난 2020년 6월에는 센티비와 파트너십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소식이 나온 뒤 1년이 지난 현재 GME와의 파트너십 소식이 나온 것인데 거의 연중 행사식으로 1년에 하나씩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현재 이 파트너십 소식과 더불어서 XRP의 가격 상황 또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존하는 코인 중 리플 XRP의 호재가 가장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연 이제는 XRP의 투자자들의 애환을 충분히 덜어줄 수 있는 가격 상황을 맞이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마지막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포인트 하락한 70포인트를 기록하며 여전히 탐욕 단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시장의 상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5월과 6월만 해도 더 이상은 오르지 않을 것 같던 기조가 계속이 되었는데 지금의 상승이 어쩌면 꿈만 같기도 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의 상승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는 그 아무도 모르지만 내일 당장 하락을 하여도 아니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여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의 본질이죠. 가격의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시고 항상 단기적인 시각이 아닌 장기적인 시각으로 투자를 하시며 절대로 대출 받지 말고 여유 자금을 통해 투자를 하시고 분산 투자하시길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한번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4%, 일주일 전 대비 22% 상승한 5,340만 원대. 2위의 이더리움이 전날 대비 2.16%, 일주일 전 대비해선 29% 상승한 372만 원대. 그리고 4위의 테더는 환율이죠. 1,157원대로 어제 대비 약 10원 정도 대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일 리플 XRP의 경우는 우리 애증의 코인, 게르게 코인이죠.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1,000원이 돌파했는데 전날 대비 8%, 일주일 전 대비 25% 상승한 1,025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45.4%, 이더리움의 도미넌스는 19.7%로 암호화폐 시장이 매우 강력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가총액 점유율을 볼 수가 있겠네요.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더욱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내일 아침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